처음으로 본 여군이 저래요. 아, 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 친구가 저기 GP에 근무를 하다가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까지는 남자를 모르다가 군에서 너무 많이 만났어요. 군에서는 여군들한테 그렇게 대시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완전 못생겨도 여군이면 다 좋아해. 저도 너무나 많은 남자들을 만나봐가지고 사모특공 때 그 헌병대 킬러라는 소문까지 들어서 진짜로요? 여기선 있어서 안 되겠다. 가장 큰 위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한 명을 낳고 또 이제 둘째를 바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군에서 비상소지 훈련이 걸려서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을 마치고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리 사이에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제 아이가 유산됐다라고 해서 둘째를 잃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부부 군인이셨잖아요. 네. 어떻게 만나시게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군하고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사람 마음 진짜로요? 사람 마음 막 바뀌잖아요. 네. 저도 진짜 제가 바뀔지 몰랐는데 육군 항공으로 전과를 해서 조종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한 기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수에는 14명 중에 13명이 남군, 혼자 여군이었어요. 혼자 여군님 이쁨 진짜 많이 받았겠네요. 그 이쁨을 받아야 되는데 남군들이 은근히 질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등 할까봐 얼마나 견제를 하든지 그래서 내가 무슨 조금만 교관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쟤 또 점수 높게 받으려고 저렇게 막 말 시킨다부터 해서 그런 구설수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씨 남군들 이래서 내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계속 교육기간 했는데 어쩌다 보면 왕따가 된 거야. 제가 성격이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왜 다 나를 왕따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전달사항도 안 해주고 지시사항도 전파를 안 해주고 하니까 나 혼자 맨날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을 만들지 말고 나한테 아군을 한 명이라도 만들어 놔야겠다 해가지고 그 13명 중에 가장 착해 보이는 제가 이제 거의 선배였어요. 그래서 가장 착해 보이는 한 명을 딱 영입해갖고 모든 전달사항과 지시사항은 나한테 좀 전달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얼마나 착해. 착하니까 자기도 알겠다고 하면서 이 친구가 거의 저한테 전력 역할을 한 거죠. 뭐 있으면 전달하러 오고 뭐 하고 하니까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오해했대요.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부탁한 줄 알았대요. 난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부탁한 건데.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제 군에서 교회를 같이 다니다가 또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후보생 때도 그렇고. 그때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이 친구는 여군을 본 적이 없대요. 처음으로 본 여군이 저래요. 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 친구가 저기 GP에 근무를 하다가 육군 항공으로 전과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시험 보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볼펜을 빌리더래요. 어떤 여군이.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어떤 여군이 면접이 끝나고 자기가 나왔는데 뭐 물어봤냐고 막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여군이. 그러면서 이제 항공학교 입교를 했을 때 같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자기 동기랑 얘기하는 거 내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처음 본 여군이 있는데 나한테 볼펜을 빌려줬고 나한테 면접을 뭐 했는지 그 여군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대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길래 뒤에 앉아있던 내가 야! 그거 나야 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선배님 아니다 선배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볼펜 빌리고 뭐 물어봤었잖아 그게 니였냐 이랬더니 그때는 여군이 머리가 길었대요. 그때 저 커트였거든요. 머리가 긴 여군이었기 때문에 선배님은 절대 아닙니다 하길래 나 머리 싹 자르고 왔잖아 나야 이렇게 해서 3번 만난 게 이제 전 거예요 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남편이 후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1년 후배.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내가 이제 계속 시키니까 좋아하는 걸 오해했고 자기를 좋아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3번 만난 여군이 나였다는 걸 보고 그때부터 감정이 이제 여자로 보인다고 해서 대시를 해가지고 저희는 그때부터 누가 대시를 했어요? 신랑이 먼저 대시를 한 건데 내가 먼저 대시한 걸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꾸 부르니까. 그래서 그냥 서로 눈 맞았다는 걸로 할게요. 좀 충격적인 게 신성한 교회에서 마음을 확인했다는 건 뭔가요? 저희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숙사 8개월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러면은 주말 동안은 종교 행사를 가는데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가 있지만 기독교를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같이 갈 때 둘이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이 이제 나는 안 갈란다 하고 다 쉬고 있을 때 신랑 될 사람 그 남자친구하고 저만 갈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둘이 이제 교회를 걸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사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죠. 다른 때는 남군들도 많고 보는 눈도 많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숨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일요일 종교행사 시간대가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 이후에 기수들이 후배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 종교행사에서 종교행사 다 만나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혼할 때 그 육군항공학교 교회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가 1호 커플이에요. 목사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했는데 그 뒤에 후배도 2호로 거기서 결혼했어. 지금도 아마 많이 교회에서 생기지 않나. 그럼 교회에서 손도 잡고. 군인들은 네. 손 잡는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악수도 잘 안 하는데 여군하고. 도대체 뭐 어떤 군 생활이시길래 그러죠? 그래요? 저희는 남군들하고 팔짱은 절대 못 끼고. 팔짱은 못 끼죠. 팔짱 끼면 연인인데.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아무리 연인이라도 보는 눈이 많은데 교회에서도 군교회인데 네. 절대 그렇게 안 했죠. 몰래 안 보이는 데서 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박할 때 그럴 때만. 연애 몇 년 하셨는데요? 그 연애를 되게 짧게 했어요. 1년 반도 안 했을걸요. 왜냐면 한국학교 졸업하고 바로 거의 결혼했어요. 남편분이 지금도 현직에 계시잖아요. 네. 착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남편분도 여자랑 거의 이야기를 안 해보셨다면서요. 네. 어떠한 또 스타일이시길래 남편분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신랑 되게 착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자를 되게 많이 만나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학교에 있을 때도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난 당연히 그렇게 안 보고 심부름만 이렇게 시킨 건데. 잠깐만요. 아까 그러면 뭐 버스였나요? 뭐 기차였나요? 같이 외박 나갈 때는 우리가 논산에 한국학교가 있으니까 서울로 갈 때 다 같이 타고 가죠. 기차. 그러니까 기차 뻔히 지금 배서희님 뒤에 있는 거 알고 그럼 여기서 낚였네. 제가요? 네. 그러니까 여자를 그렇게 여자를 만났는데. 아닌데 그거 본인 너무 당황했어. 내가 아니길 바랬던 눈빛이긴 했어요. 아니야. 거기에 낚였네. 그런 건가?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었던 친구였는데 헤어졌대. 이제 육군항공학교에 들어오면서 헤어졌는데 자꾸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길래. 누구한테? 나한테. 그게 마음이 있었던 거. 근데 내가 그랬지. 그래, 우리 언니 소개시켜줄게. 근데 자꾸 안 만나려고 해, 우리 언니. 우리 언니 나랑 한 살차이밖에 안 나요. 우리 언니 만나라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하니까, 낚였네, 내가. 이제야, 풀리네요. 야, 처음부터 마음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남편분이 순진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선수였다. 내가 봐도 그래요. 왜냐면, 선수였다. 여자를 많이 만나봤더라고. 여고는 내가 처음이지만, 어떻게 알아요? 여자들한테도 전화 많이 왔고 연애했을 때 다 친구라고는 하는데 그 순진한 얼굴 속에 감춰진 뭔가 있나? 내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유일하게 대학생 때 ROTC다 보니까 그 차를 또 끌고 다녔대요. 인기 많았대요. 대구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요? 근데 그건 과거일 뿐이고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까지는 남자를 모르다가 군에서 너무 많이 만났어요. 군에서는 여군들한테 그렇게 대시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완전 못생겨도 여군이면 다 좋아해. 이게 참 문제는. 군인들 특징이죠. 왜냐면 밖에서 여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군대에서 여자 보면 다 이뻐 보이고 그런가 봐요.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소위 중위 때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진짜로? 네, 그래서 왜 여군들이 결혼을 빨리 하느냐. 그 시달려서 그래요. 근데 결혼 딱 하자마자 신경이 싹 끊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많은 남자들을 만나봐가지고. 사모특공 때 그 헌병대 킬러라는 소문까지 들어서. 진짜로요? 여기선 있어서 안 되겠다. 왜냐면 사모특공 특수임무중대장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사방에서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독신주의자인데. 그래서 헌병대가 가장 잘생기고 늠름하잖아요. 그 쌀카 오토바이 몰고 하니까 제일 멋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특수임무중대장 헌병대 킬러 이 소문 나가지고 여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좋습니다. 자, 남편분한테 영상 편지. 서로 많이 만나봤으니까 지금은 각자의 우리 역할로 지금 앞으로 계속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지막 인연인 걸로. 자, 이제 군 생활을 14년이나 하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뭐 희노애락이 많았을 텐데 군생활하면서 뭐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군생활하면서 사실 장단점 많은데 가장 큰 위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한 명을 낳고 또 이제 둘째를 바로 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군에서 비상소지 훈련이 걸려서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을 마치고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리 사이에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제 아이가 유산됐다라고 해서 둘째를 잃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군 생활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됐죠. 나는 나라를 지키려고 왔지만 내 아이도 못 지키면서 내가 과연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도 많고 하면서
근데 이제 결국은 답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제대로 바르다면은 아이도 잘 낳았을 건데 사실 제 책임을 저를 많이 자책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몸 관리를 하고 잘 하면서 둘째, 셋째는 지금 건강하게 다 출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랑하고 저하고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아이를 잃지 않았으면 전 내 아이 엄마인데 지금 새 아이 엄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여군들은 결혼하면서 출산과 육아하면서 그런 게 많이 힘들어요. 남군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그 부분이겠죠? 신체적인 차이인 거죠. 네. 많이 안타까우셨겠네요, 진짜. 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전역을 그때 생각했고 14년 군생하면서 계속 전역해야겠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윗사람하고 트러블 있을 때, 동료들하고 트러블 있을 때 다 인간관계잖아요. 제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지만 여군이어서 장점이 또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잘하면 바로 눈에 띄니까 윗분들한테 인정받기가 너무 쉬웠고 또 브리핑을 하거나 뭘 할 때 일반 남군들은 다 똑같이 보이지만 여군이 브리핑을 훨씬 더 잘했을 때 이제 그 부대에서 진짜 최고다라는 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군이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게 오늘 나는 더 행복하다라는 파일럿 에세이 책을 군에 있을 때 내게 됐거든요. 피오진 중령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럼 헬기 조종사로서 책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책을 출간을 하게 됐고 또 뭐 국방 TV부터 해서 여러 방송 매체에 이제 헬기 조종사로서 여군으로서 아기 엄마인데도 국군 엄마로서 되게 활동을 군인 생활을 잘 한다라는 그걸로 방송을 되게 많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많은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역한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전역한 이유는 제가 원래는 20년 정도 하고 나와야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또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책을 내고 또 각종 강연을 다니면서 이제 또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새 아이 엄마였잖아요. 새 아이와 함께 군 생활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다 어린 상태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군 생활을 하는데 군 생활은 뭐 야근이나 훈련이 빠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하고 같이 부부군인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군 생활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보다 한 명이 먼저 사회에 나와서 정착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도 하고자비가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좀 제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건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소령을 진급하고 합동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가 쉽지 않잖아요. 전술 쪽이고 그런 걸 들으면서 군대가 내 체질이 아니네 이거를 육군 소령을 진급하고 그때 이제 정확하게 느끼고 제가 전역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전역의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뭡니까? 저희 아버지가 군 생활 20년을 하시고 전역을 하셨기 때문에 전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육군 소령까지 진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뒤를 이었다고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 생활의 그 스트레스로 희귀병에 걸리셔서 9년 앓다가 201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 역할인 아버지 멘토 역할을 항상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이유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 19년 4월에 제가 전역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역하고 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생활 존재의 이유가 순간에 좀 사라진 느낌?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저 계속 군생활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인정받고 싶은 딸이 되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 그럼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고 네.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 1인 기업가로 리프러츠로 활동하고 있는데 배서희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국방부 안보 강사로 대대급을 돌면서 안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종사 경험을 살려서 리프러츠 조종사 선글라스를 런칭해서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고 있죠. 여러분들 배서희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선글라스도 많이 구매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퀄이랑 상당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굉장히 이뻐요. 좋은 디자인. 여러분들 배서희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상사 클래스
정말 유튜브에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정말 앞으로도 현직에 계신 여군 그리고 군인 모든 분들 자신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시길 바라면서 저 역시 1인 기업가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상사 클래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사 클래스 채널의 이상사 배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